박근혜 범죄는 끝까지 파헤치겠다. 최근에 중도 우클릭 이와 관련해서 이제 불편한 지지자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기 위한 그런 적시타를 한번 만들어 보려는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그 촛불혁명 실현 정책 공약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정권 교체 후에도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범죄 수익은 1원까지 철저히 환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촛불혁명의 완성은 권력자의 교체나 정권 교체를 넘어서 촛불 민심의 열망을 실현하는 진정한 촛불 정권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래서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 특검, 사드 배치 중단, 국정교과서 폐기, 성과 퇴출제 등 노동계약 중단, 언론장악 금지법 처리 등 촛불 공동행동이 내놓은 6대 긴급 현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대한민국 주권자들이 2016년부터 어떻게 세상을 바로잡았는지 영원히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청와대에 촛불혁명 기념관을 설치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상대적으로 이제 주목을 이제 덜 받고 있는 이재명 시장인데 어쨌든 안희정 지사의 이제 선의 발언 이걸로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촛불 민심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듯이 분노를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 딱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을 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리얼미터 자료 보니까 말이죠.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소폭으로 하락했고요. 무의미한 하락이죠. 사실은 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하락세는 아니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다 할 상승세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하고 이재명 시장이 두 자릿수로 다시 회복을 했어요. 10%대로. 이거 보면서 다른 여론조사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상승 추이, 하강 추이가 맞는지 이 선의 발언이 어떤 변곡점을 마련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 탄핵 국면에서 지금 핵심 변수가 되고 있는 특검 연장 이게 불발될 경우 과연 더불어민주당 내에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이 3파전은 어떤 양상으로 흐를까? 이것도 상당히 주목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특검 연장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일단은 세게 나왔고요. 지금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면서 지금 세게 나왔고, 그런 측면에서 정말 어떻게 그 이후의 상황을 새 후보가 관리하면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한 대목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안 되면은 이재명 시장은 좀 덕을 보고 문재인, 안희정 두 분은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최근에 조금 많이 좀 처지는 모습이었는데 이재명 시장이. 근데 저는 어쨌든 흥행 측면에서 조금 더 이재명 시장이 좀 힘을 내서 승부가 되는 그런 데까지 조금 치고 올라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3파전이었을 때 훨씬 더 흥행의 성공 가능성이 높으니까. 알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오늘 브리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김준혁 교수 만나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중요한 시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자유한국당이 입당까지 하셨는데. 제명당하셔가지고. 충격이 굉장히 크실 텐데 어떻게 생각이 계세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밤잠을 못 이루고. 세상에. 저는 우리 선생님이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 입당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지금 대선 후보가 좀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그죠? 김문수나, 하다못해 대선 출마 안 하겠다는 김무성까지 불러내려고 막 이러고 있는 차에. 매우 훌륭한 대선 후보가 자유한국당에 들어갔구나. 그래서 좀 기대를 좀 했는데, 안타깝게 됐네요. 일단 사람을 못 알아보는, 이런 참 비정하고도 척박한 철학. 다시 한번 자유당의 그런 위기를 제가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일단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향후 전국 전망 좀 한번 해주시죠.
글쎄 제가 이렇게 예언자도 아니고 저보다 더 뛰어난 정세 분석가도 많은데 저는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3월 13일 이전에 헌재에서 탄핵을 가결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대선을 치러서 정권 교체를 이제 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9%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제가 봐서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 49%가 됐던 건 난 절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이제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 오랫동안의 어떤 국정농단에 이제 질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를 통해서 어쨌든 새로운 나라 체제 이런 걸 만들기를 이제 기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지율이 나왔다고 좀 보고 있고요. 제가 아주 매우 흥미롭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그 호남 지역에서의 대선 구도에 대한 생각들이에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제 호남 지역을 참 많이 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호남에 고향이나 이런 연고가 있어서는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정주하고 다산을 연구하다 보니까 강진하고 해남 일대에 지역분들과 아주 인간적 관계를 오랫동안 맺고 있어요. 자주 가서 술도 마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아주 저한테 의미 있는 말씀들을 그 지역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 만들어졌을 때 그때는 이제 문재인 대표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이제 믿을 수 없다. 한번 혼을 내켜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국민의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때 국민의당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당선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미안하지만 민주당에서 거의 제명당할 뻔했던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그 안철수 바람을 국민의당이 함께 하면서 당선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분들한테 좀 약간의 비판을 좀 했어요. 아니 그 민주주의 성지인 광주와 호남 지역에서 이렇게 비민주적인 사람들을 당선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미안하기는 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민주당 이번에 혼 좀 내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내려가서 만약에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야권 단일화를 해야 하는데 그 야권 단일화를 통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하는 것이 역사적 책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국민의당의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안철수 후보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천정배나 정동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될 수는 없는 거고, 현재 상태에서 안철수가 끝까지 야권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야권 단일화의 그 내부 경선이 또 있겠죠. 그죠? 가령 이제 문재인이나 안희정이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 셋 중에서 이렇게 그 후보가 된 사람하고 국민의당 후보가 된 사람하고 경선을 이제 해야 하는데, 그것을 거부했을 때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때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그것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 아무리 국민의당이 호남을 갖다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자기들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호남 사람들이 이번에 정권 교체의 어떤 대의를 단순하게 호남 지역 사람들만을 위한 국민의당이 지지로 우리가 하지 않는다. 만약 국민의당이 이번에 야권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국민의당을 옛날 새누리당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지를 철회하고 다음 총선에 어느 누구도 당선시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번에 정권 교체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한 발 더 나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고요. 그래서 최근에 헌재에 대해서 박근혜 측 변호사들이, 김평우 변호사를 대표로 하는 사람들이 막말 파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막말 파문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3월 12일 날 내지는 13일 날 이렇게
탄핵이 최종 정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역으로 보신 겁니까? 아니면은 이 주역이라고 하는 건